또영주TV의 또영주입니다. 물론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제가 되새김질 한번 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이니까요. 바르셀로나가 2025-26 시즌 라리가 우승을 확정 지었습니다. 지난 35라운드 엘클라시코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일찌감치 우승을 확정했는데요. 그 결과 바르셀로나는 라리가 2연패에 성공을 했고 클럽 통산 29번째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사실 이어진 알라베스전에서 0대1로 패배하면서 승점 100점 달성에는 실패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지 플릭 감독이 부임한 다음에 2시즌 동안 무려 우승 트로피를 5개나 들어 올렸습니다.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아쉬운 점이 있다면 챔피언스리그 우승 트로피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 시즌 바르셀로나의 목표는 당연히 챔피언스리그 우승입니다. 한지 플릭 감독도 라민 야말도 챔피언스리그 우승에 대한 갈증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다음 여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적 시장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다음 시즌 결과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바르셀로나는 여름에 4개의 포지션을 강화시킬 겁니다. 최전방 스트라이커 영입해야 되죠. 왼발 센터백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윙포워드, 레시포드가 임대 복귀할 거라고 보이잖아요. 그리고 왼쪽 풀백입니다. 이 자리는 칸셀루를 영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4개 포지션을 강화시킨다면 바르셀로나는 더욱더 강한 전력을 갖추게 되겠죠. 그러면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 대한 도전장을 던질 겁니다. 역시 관심은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누가 오느냐예요. 지금 이 순간 연결되는 선수가 있죠. 첼시의 주앙 페드루입니다. 네, 저는 주앙 페드루 좋아합니다. 주앙 페드루가 온다면 바르셀로나의 공격력은 더 강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컴온 베이베, 컴온 페드루. 물론 이제 첼시 팬이 보면 드디어 미쳤구나. 헛소리 좀 작작해.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근데 저는 바르셀로나의 최전방은 더 보강해야 되고 그 후보로 주앙 페드루가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냐고요? 여러분과 지금부터 이야기를 나눠보죠. 여러분, come together. Let's go! 바르셀로나의 새로운 스트라이커가 필요하다는 건 더 이상 비밀이 아니죠. 이것도 되새김질입니다. 올 시즌 돌아보면은 최전방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물론 지금까지 공식 55경기 소화하는 동안 43승을 챙기면서 140골을 넣었습니다. 파괴력은 정말 대단했죠. 그 중심에는 라민 야말이 있었습니다. 라민 야말의 득점력이 향상이 됐거든요. 하지만 최전방은 페란 토레스하고 레반도프스키가 책임졌죠. 물론 레시포드도 다니 올모도 한두 차례씩은 최전방을 책임진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은 주로 최전방은 페란 토레스, 레반도프스키가 책임졌고요. 페란 토레스 같은 경우에는 공식 48경기에서 21골 2개의 도움을 했습니다. 돌아보면 페란 토레스의 활약도 나쁘지 않았어요. 페란 토레스 선수 커리어에서 올 시즌이 한 시즌 최다골을 기록하는 시즌입니다. 지난 시즌 19골인데 올 시즌 벌써 21골이니까요. 근데 페란 토레스의 활약을 면밀히 살펴보면 시즌 전반기는 매우 좋았는데 2026년 초반에 너무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도 최근 살아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복이 심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빅찬스 미스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바르셀로나 팬들이 굉장히 비판을 하는 거죠. 레반도프스키도 마찬가지예요. 레반도프스키가 공식 44경기에서 18골 4개의 도움을 했는데 기록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레반도프스키가 2022년도에 바르셀로나에 온 다음에 가장 부진한 시즌이에요. 그리고 레반도프스키의 계약 기간이라든가 나이를 생각했을 때는 이제는 떠나보내줘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레반도프스키도 부상도 있었고 기복도 있다 보니까 최전방에서 꾸준히 활약했다고 보기는 어렵죠.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넘버 9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물며 바르셀로나가 높은 수비 라인을 구축하면서 상대의 역습에 실점하는 장면이 나왔더라도 그만큼 득점기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상대를 파괴하는 힘, 압도하는 힘이 더 강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한 경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페란 토레스도 레반도프스키도 비판을 좀 당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상황이 돌아가는 거 보면은 레반도프스키는 바르셀로나를 떠날 것으로 보입니다. 레반도프스키가 2026년 6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순간 사우디의 알 히랄과 연결이 되고 있죠. 물론 그전에는 MLS의 시카고 파이어하고도 연결이 됐습니다.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연봉으로 1,500만 유로 정도를 제안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금액도 낮은 비용은 아닙니다. 근데 알 히랄은 연봉으로 9천만 유로. 와, 어마어마하죠?
1,500억 원 정도를 제안했다고 해요. 그리고 레반도프스키 입장에서는 미국보다는 사우디가 폴란드에서 더 가깝기 때문에 알히랄로 갈 가능성이 더 크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지금은 이별이 거의 공식화되기 직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면 페란 토레스하고 재계약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페란 토레스가 2027년 6월까지 계약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재계약을 한다고 친다면은 6월에 재계약을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재계약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둘 다 떠나보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있긴 있어요. 물론 이제 남길 가능성이 더 크긴 하지만요. 원래는 레반도프스키하고 재계약을 해서 레반도프스키를 백업으로 쓰고 그 대신 페란 토레스를 이적시킨다가 계획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레반도프스키하고 지금 이 순간 이별 직전이기 때문에 계획이 좀 빠그라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페란 토레스하고 재계약할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제가 페란 토레스의 미래에 대해서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바르셀로나가 마요르카의 무리키하고 연결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르셀로나가 무리키를 영입한다면 무리키는 백업으로 쓴다는 얘기거든요. 신장이 좋은 스트라이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페란 토레스하고 재계약한다면 무리키하고 이야기는 없었던 일로 하자.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지금 이 순간에는 결국은 레반도프스키가 떠난다면은 확실한 스트라이커 한 명을 영입하겠다는 이야기로 보이고요. 그것은 올 시즌 최전방의 득점력을 봤을 때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바르셀로나의 관심은 훌리안 알바레스였어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훌리안 알바레스가 올 시즌 활약을 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스트라이커죠. 무엇보다도 미드필드 플레이에 매우 능하고 연계 플레이가 가능하고 공간으로 빠져들어가는 움직임, 여기다 마무리 능력, 프리킥 능력, 다양한 재능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26살밖에 안 됩니다. 2000년생이거든요. 그러면은 한동안은 최전방을 책임질 수 있는 자원이란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바르셀로나가 훌리안 알바레스에게 관심을 가진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죠. 문제는 뭐냐면 바르셀로나 내부에서도 훌리안 알바레스 영입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결론이 나왔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훌리안 알바레스를 이적시킬 생각이 없어요. 나포세일이라고 얘기를 했죠. 계약 기간이 2030년까지니까 계약 기간은 충분하거든요. 하물며 재계약 제한을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만약의 경우 훌리안 알바레스를 이적시킨다면 라리가 내 라이벌 클럽이 아니라 타리그로 보내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셀로나는 더욱더 영입하기는 어렵겠구나. 또 한 가지, 바르셀로나는 스트라이커 영입에 최대 1억 유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억 유로 안에서 영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경쟁자들이 나타났잖아요. 아스날이라든가 파리 생제르맹도 훌리안 알바레스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특히 파리 생제르맹 같은 경우에는 1억 5천만 유로 정도를 제안할 것이다. 이런 루머가 있기 때문에 바르셀로나는 금액적인 측면에서도 밀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훌리안 알바레스 영입은 불가능하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다만 꿀애들 중에서는 훌리안 알바레스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있는 팬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훌리안 알바레스가 결국은 미드필드 플레이 하다가 볼이 없는 상태, 오프 더 볼 상황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플레이를 가져갔는데 이런 플레이라면은 페란 토레스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 또 하나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2시즌 동안 49골 17개의 도움을 했습니다.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20골 9개의 도움을 했어요. 그러면 올 시즌만 놓고 보면 페란 토레스하고 훌리안 알바레스하고 득점 기록이 뭔 차이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훌리안 알바레스가 챔피언스 리그에서 10골을 넣으면서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했지만 라리가에서는 8골밖에 못 넣었습니다. 이거는 페란 토레스 기록의 2분의 1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훌리안을 영입해야 돼? 이런 시선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훌리안도 좋아했어요. 훌리안도 오면 잘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르셀로나가 득점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훌리안 영입은 물 건너갔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이 순간 나오는 선수는 맞습니다. 첼시의 주앙 페드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앙 페드로는 지금 이 순간 데쿠 단장의 영입 대상 1순위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앙 페드로 영입을 위해서 움직일 것으로 보이고요. 주앙 페드로의 이적료는 7천만 유로에서 1억 유로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옵션 포함하면은 조금 더 높아질 수도 있겠지만은 약 이 정도라면 바르셀로나가 지불할 수 있다. 이 생각이 있는 거죠. 물론 첼시 입장에서는 나포세일입니다.
주황 페드로를 지금 팔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첼시에서 유일하게 20골 이상을 넣었습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엔조가 14골, 네투가 10골, 파머가 10골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득점력이 떨어져요. 그 중에서 주앙 페드로만 20골 이상 넣었기 때문에 주앙 페드로를 판다? 이거는 첼시 입장에서는 상상조차 하기 싫죠. 그런데 첼시가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따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첼시도 명분이 좀 떨어지는 건 맞아요. 그래서 바르셀로나는 주앙 페드로를 설득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주앙 페드로가 바르셀로나에게 관심을 드러내면 영입의 속도는 더욱더 박차를 가하게 되고 그러면 영입할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상황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여름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고요. 월드컵이 있기 때문에 이번 여름은 은근히 깁니다. 저는 주앙 페드로가 괜찮은 카드라고 생각해요. 무엇보다도 젊습니다. 2001년생이에요. 24살입니다. 여기다 다재다능하죠. 주앙 페드로는 플레미넨시 유스 출신인데 수비형 미드필더에서 공격형 미드필더로 그리고 스트라이커로 포지션을 바꿔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드필드, 측면, 최전방 모두 뛸 줄 압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미드필드에서 연계 플레이가 가능하고 측면으로 빠져서 측면 플레이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이 선수를 다양하게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물론 주앙 페드로가 올 시즌 첼시에서 원톱으로 계속 나왔기 때문에 바르셀로나는 원톱으로서 주앙 페드로를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물론 주앙 페드로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테크닉도 뛰어나고 연계 플레이도 뛰어난데 득점력은 좀 아쉽지 않아? 이런 이야기가 존재하거든요. 기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 시즌 최다골이 20골 정도예요. 물론 올 시즌은 더 많은 골을 넣겠지만은 23-24 시즌에 브라이튼에서 20골 넣었고 올 시즌에 첼시에서 현재 20골을 넣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4시즌 연속으로 두 자릿수 골을 넣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득점력은 갖추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최다골이 20골이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거 페란과 뭔 차이야?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바르셀로나가 첼시보다는 득점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해요. 첼시는 리그에서도 경쟁이 너무나 치열해요. 근데 바르셀로나는 리그에서 파괴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주앙 페드로가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질 것이다. 그러면 주앙 페드로의 득점력은 더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주앙 페드로가 강팀을 상대로 많은 골을 넣지 못한다 할지라도 득점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연결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르셀로나의 최전방에서 골도 도움도 나름대로 기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주앙 페드로 영입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는 의문점은 바르셀로나에서 주앙 페드로가 물론 역습 상황에서 측면 플레이라든가 드리블 능력도 필요하겠지만은 주로 원하는 건 오른쪽에 라민 야말, 왼쪽에 하피냐, 밑에 올모나 페르민이 있기 때문에 전방에서 싸워주면서 득점을 할 수 있느냐 여부예요. 그래서 더욱더 원톱 같은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런 모습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느냐 여부거든요. 저는 올 시즌 첼시에서의 모습을 봤을 때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주앙 페드로를 찬성하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첼시 입장에서 무슨 소리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이적 시장은 끝까지 가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쉽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여름은 폭탄이 하나 있어요.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누구를 내보낼지, 누구를 영입할지 아직은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새로운 감독이 무리뉴가 될 텐데 무리뉴가 와서 어떻게 선수 정리하고 어떻게 선수 영입할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다가오는 여름 이적 시장은 예측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달리 얘기하면 데쿠 단장이 빨리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빠르게 움직여서 빠르게 확정짓는 게 좋습니다. 월드컵에서 활약을 통해서 또 이야기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월드컵 전에 빨리 이야기를 진척시켜서 빠르게 영입을 확정짓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 주앙 페드로만한 카드를 찾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훌리안이 물 건너갔으면 주앙 페드로에 올인하자. 이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영입 여부는 시간이 가르쳐주고 그리고 결과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외쳐봅니다. Come on baby 같이 하자. Come together 주앙 페드로.